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소식을 살펴볼 건데, 약간 어느 정도 이정표를 알려줄 수 있는 소식이 드디어 떴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소식 두 가지가 좀 약간 결합되어 있는 소식이에요. 네,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제 채널은 약간 리플사 XRP 관련된 정확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데 집중하는 채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혼났어요. 어떤 분한테 되게 혼난 게, 무슨 XRP 전문가라고 하면서 왜 XRP 좋은 소식을 많이 얘기도 못하면서 전문가라고 하냐 해갖고 혼났는데,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인데, 제 채널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복 회로를 불태우는 회로가 아니라 정확한 소식을 전달드리기 위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특성을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그냥 좋은 소식만 듣고 싶다, 막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으면 제 채널은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은 리플과 XRP에 대한 정확한 소식, 나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니까요.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한테 항의를 주신 분이 계셔갖고 다시 한번 제 채널의 특성을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가벼운 거부터인데요. 그 코인마켓캡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거 바이낸스가 인수를 했는데 넘버원이죠.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전체 거래소 데이터 통계라던가 또는 암호화폐별로 이런 통계들 나오는 거, 이런 것들 히스토리가 정리되는 사이트 중에서 얘네가 넘버원이에요. 탑이거든요. 근데 바이낸스가 인수를 했죠. 가져갔는데 어쨌든 이 사이트가 이런 특성의 이런 종류의 사이트에서 1등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이트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근데 그동안에 XRP의 이 Circulating Supply, 즉 시장에 공급된 오픈마켓으로 나와 있는 XRP의 공급량이 잘못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사이트에 굳이 막 와갖고 저런 것까지 체크하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여기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본 해외 사람이 있나봐요. 이게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잠깐만 좀 확인해 볼까요? 리플사 사이트 가서 확인을 해보죠. 이게 한 뭐 2주인가요? 3주 동안 2달인가? 반영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지도 몰랐는데. 자, 리플사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이 XRP 마켓 매트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은 아랫부분에 이제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죠. 이 부분이 바로 시장에 풀린 거거든요. 다만 참고할 거는 지금 이 유통량에 대한 시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As June 7th 나와 있죠. 6월 7일부예요. 6월 7일부. 자, 그래서 4,435만 정도, 아유, 착각했어. 뒤에 더 있어. 443억 5천만 정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코인마켓캡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게 좀 반영 안 돼 있는데? 어허, 뺐나? 뺐나 보다. 이거 리플사 홀딩하고 있는 거 뺐나 봐요. 계산 좀 해볼게요. 엄밀히 말하면 리플사가 들고 있는 거는 시장에 나온 게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뺀 거 같기도 하네요. 158313 아닌데? 안 뺐는데? 이거 다른데 아직도? 이거 반영한 거 맞아? 조금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데요. 잘못 계산했나 내가? 아닌데? 맞는데 이게? 알 수 없네요. 여전히 틀린데 어떤 기준에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6월 16일이잖아요. 16일 기준자로 한 건가요? 왜 안 맞지? 여전히 안 맞는데? 뭘 맞췄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보시면은
코인마켓캡에서는 픽스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 공급량을 바꿨다는 건가? 아닌데 이거 얘기하는 건데 알 수가 없네요. 맞춘 거 맞아? 어디 기준에다 맞춘 거야? 자, 근데 워라 어서오세요. 사이코인퍼러님, 종란님, 제주님, 덕영님, 마리오님 어서오십시오. 근데 그건 있어요. 얼마 전에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닉이라고 하는 리플사의 C-pool 개발자, 메인 개발자죠. 그 친구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 통계 수치가 공급량 관련된 게 좀 그 리플사 사이트도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기되는 것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실제 그 리플로드를 돌려서 리플드라는 서버를 돌려서 거기에서 이제 블록체인 통해서 XIP라는 블록체인 내에서 직접 쿼리를 해서 가져오는 데이터가 가장 확실하긴 하거든요. 아마도 거기에 맞췄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굳이 시간 들여가면서 비교를 해볼 필요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일이 있었다 정도로 확인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이 공급량 관련된 소식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이 데이비드 슈왈츠, 즉 리플사의 CTO 관련된 소식인데요. 블락다운 2020이라는 곳에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일정을 보니까 유럽에서 스페인 쪽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시간 기준으로 6월 19일 17시 45분인가요?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있죠?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돼 있어서 데이비드 슈왈츠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시간 좀 안 되게 일정이 잡혀 있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기 참석한다는 소식.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거고요. 자, 세 번째 소식과 오늘의 네 번째 소식이 되게 중요한 소식이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신 요즘 파이어사이드 챗이라는 게 있나봐요. 그 뭐죠? 줌이라고 있죠? 아마 제가 추측컨대 화상회의 요즘에 줌 많이 쓰잖아요. 저것도 그런 종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인 걸로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파이어 챗이라고 했네. 파이어사이드 챗. 정확히 검색을 해보죠.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야? 그냥 사전적인 의미였어? 사전적인 의미였네요, 그냥. 그렇네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였습니다. 자, 어쨌든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마커스 트리처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일단 요 사람 있죠. 리플사의 주요 보드 멤버이고 영국 출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HSBC 그 은행 출신이기도 하고요. 현재 리플사의 보드 멤버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보신 것처럼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통해서 나온 내용들 중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부분인데 중국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리플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더 확장할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 보면은 리플사 이미 중국의 노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리플렛 멤버 얘기해요. 중국 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리안리안 얘네들이 이미 2018년 상반기 때 리플렛 멤버가 됐더라고. 공식적 오피셜로 발표가 됐었죠. 이런 친구들 포함해서 몇 개의 노드 리플렛 멤버들이 현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라기로는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 시장을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중국 시장에서의 본인들의 영향력, 지배력을 더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바램까지를 곁들여서 중국 시장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콜링님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리플렛 멤버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되게 의외였어요. 리플렛 멤버가 얼마 전에 지금 350개 이상이라고 나빈굽타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 기사에서도 언급이 돼요. 여기 돼 있죠. 45개국 이상 350개의 고객이 있다. 리프사 제품을 사용하는. 여기에도 언급이 됐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이 350개 이상의 리플렛 멤버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저는 솔직히 은행보다는 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라고 얘기하는, PP라고 줄여서 얘기할게요. 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머니그램, 에지모 이런 것들, 점점점점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냥 손쉽게 생각하면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는 여러분들 은행이 아닌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알기 싫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은행이 아닌 친구들로 이해하시면 좀 알기 쉽습니다. 막 송금도 해주고 그러는데 은행은 아니야.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일감으로는 좀 체감이 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연합해갖고 스위프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것들 페이먼트 레일로서 페이먼트 메시지 프로토콜로 그거를 쓰고 있었는데, 그런 만큼 특별히 리플렛에 좀 뭔가 이 핀테크 업체라던가 머니그램이나 이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처럼 리플렛에 좀 의존해야 될 동기부여가 굉장히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리플렛 멤버가 350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저는 한 60% 이상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절반으로 뚝 잘라서 대충 175개 정도 되겠죠. 반으로 뚝 잘랐을 때 175개, 절반 정도가 은행이라고 합니다. 와, 의외였어요. 은행이라고 하고, 나머지 절반이 아까 얘기한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머니그램 같은 친구들, 그리고 핀테크 업체들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은행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던 부분입니다. 은행이 생각보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은 리플렛에 뭔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만한 요소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나 이 친구들보다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절반이나 가입을 해 있구나, 이 사실에 좀 놀라웠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리플렛 멤버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이 은행들은 돈을 받는 수취인으로서 활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 있죠, 거래소랑 그리고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은 주로 보내는 쪽 돈을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되게 짙다고 해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은행이 계좌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금융이 잘 돼 있는 국가들은 모두 거의 모든 개인들이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돈을 받기 수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리플사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어요. 이런 정보를 공개할 줄이야. 마커스 트리처 사랑해요. 반짝반짝. 진짜 고맙게도 로드맵에 대해 공개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공개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2021년, 즉 내년이죠. 내년 중반까지 뭘 하겠다? 전 세계에 도달 범위를 갖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45개국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한 180여 개국은 넘을 거란 말이죠. 쉬는 국가까지 포함해서. 사실 뭐 그렇게 작은 나라나 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존재감이 거의 없는 국가들은 사실 뭐 굳이 보낼 수 없어도 상관없지만, 근데 IOV라고 얘기하는 리프사의 비전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르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게
그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돈을 쉽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리프사의 최종 목적일 텐데요. 그런 IOV 본인들의 비전에 맞게끔 2021년 중반, 그러니까 딱 1년 정도 남았어요. 1년 정도 뒤에는 전 세계 어디든지 리플렛을 통해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리플사의 로드맵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개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였지만 생각보다 좀 빠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머니그램을 연말까지 리플렛에 통합시키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소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번째 소식에 이제 리플렛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머니그램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이것과 좀 관련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기 미리 끌어와서 얘기를 하자면, 머니그램은 이미 리플렛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다라고 리프사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리플렛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만큼 이따가 네 번째 소식 말씀드린 리플렛 클라우드의 장점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해진 걸로 보여요. 제토님 소중한 금액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머니그램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냐면은 여기 나오려나? 어디 누르면 나올까요? 이 머니그램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 대충 고르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노스 아프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잉글리시, 서밋. 혹시 여기에다가 기재를 안 했니? 했니? 했어? 몇 개국에 도달할 수 있는지 했니? 안 나와있니? 드드드드드 어바웃 머니그램 여기 돼있죠? 자, 보면은 머니그램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있어요? 200여 개국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200개 이상,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200개 이상 국가의 머니그램이 송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보통 두 가지겠죠. 크게는 두 가지겠죠. 현지에 파트너가 있어서 파트너 라인을 쓰던지, 아니면은 어떤 거죠? 지점이죠. 본인 지점, 머니그램 지점. 웨스턴 유니언도 동남아시아 국가 가면은 웨스턴 유니언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웨스턴 유니언 통해서 돈 보낸 거를 현지가 갖고 현지 웨스턴 유니언 지점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래서 돈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보낸 거를. 마치 그것처럼 머니그램도 있거든요. 아니면 파트너를 통한 본인들 뭐라 해야 될까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도 머니그램 파트너로 하나은행인가가 지금 파트너십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가지 타입을 통해서 지금 이게 가능할 텐데, 지금 리프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머니그램이 활용하는 채널들을 리플렛에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플렛에 지금 뭐 센트비라던가 국내에 있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또는 핀테크 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가입해 있잖아요. 크로스 같은 경우는 코인원이 만든 송금 서비스입니다. 자, 이런 곳들이 가입을 했는데, 이 리프사가 얘기하는 올해까지 이 머니그램 라인을 리플렛에 연결시키겠다라는 거, 그게 되면은 지금 머니그램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다 센트비나 뭐 크로스라던가 기타 등등 리플렛 멤버들이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머니그램이 연결할 수 있는 그 국가의 리플렛 멤버도 똑같이 머니그램 통해 갖고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플렛 통해서, 그리고 그 리플렛이 머니그램 통해서 다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로드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올해까지 머니그램을 완벽하게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머니그램에 도달하지 않는 국가들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내년 중반기가 되면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보낼 수 없는 데가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목표를 갖고 리프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로드맵을 공개를 한 거죠. 자, 그 점이고요. 어디 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출 상품, 랜딩 상품이 있다라고 한 달 전쯤인가 공개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을 보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맞네요. 마커스 트리처가 얘기해서 이제 범위가 함축됐어요. 유동성이 부족한 리플렛 멤버들 있죠? 그거를 XRP를 빌려주는 겁니다. XRP 빌려줘갖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멕시코 페소나 필리핀 페소, 그리고 호주라고 할게요. 호주,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로화인데 현재 기준으로는요, 오피셜로 밝혀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ODL이 열려있는 곳에 만약에 송금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미 ODL을 쓰지 않아도 노스트로 보스트로로 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송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나 또는 핀테크 업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중에서 머니그램 같이 글로벌 회사는 빼고요. 그냥 조그만 업체, 핀테크 업체나 아니면 중소 규모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들 재무 여건이 안 돼요. 노스트로 보스트로로 전세계 자기들이 서비스하고 싶은 국가에다가 그 계좌들을 만들어 놓고 돈을 거기다 쌓아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해서 힘든 그런 리플렛 멤버들한테 XRP를 대출해줘서 그 멤버가 바로 받은 XRP로 법정화폐 바로 컨버트 시키고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ODL가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랜딩 상품으로.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여기서도 마커스 트리처가 은행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한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상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커스 트리처 인터뷰를 통해서 좀 굉장히 고마운 정보들을 공개해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알찬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이 도달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다. 특히나 이제 머니그램 올해 연말까지 해서 리플렛 네트워크와 연결을 해서 이제 리플렛 멤버들이 머니그램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로, 거의 전 세계죠. 거의 200여 개 국가 이상이니까 전 세계로 이제 도달 범위 확장되면은 수요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런 뭐 내가 원하는 국가의 송금이 불가능하다, 리플렛, 뭐 이런 문제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수요만 충분히 있다면 얼마든지 그 수요들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상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약사항이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제 리플렛이 얼마나 수요를 만들어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리플렛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 실제로 이제 금융 쪽에 서비스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또는 은행들이 리플렛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거 써야겠다 우리도 하면은 점점 고객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 사용량도 그 회사마다 늘어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도달 범위 갖췄는데 사용량이 전혀 늘지가 않는다, 고객이 커스터머가 전혀 늘지 않는다, 이러면은 시장에서 거의 실패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고객들이 매력을 못 느끼니까, 리플렛을 사용할 이유를 못 느끼니까, 리플렛을 사용한다고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안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제 리플렛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뭐 다른 핑계 없이 정말 진검승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인터뷰 굉장히 알차게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공개가 돼서 상당히 알맹이 있는 인터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소식 이렇게 정리드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소식이 이제 리플렛 클라우드 관련된 소식인데
얼마 전에 얘기했던 브라질의 방코 렌디멘토라는 이 은행이 기사통에서 현지 기사통에서 리플렛 클라우드의 첫 번째 고객이 됐다라고 했는데, 자, 그게 리프사를 통해서 오피셜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리플렛 클라우드의 첫 번째 고객이라고 공개가 돼서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대로 리프사가 오피셜로 본인들이 직접 공개하는 걸 통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밝혀졌어요. 뭐냐면은 사실 리플렛 멤버 중에는 최초의 고객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했을 때 첫 번째 고객이라고 공개가 됐냐면 은행 중에서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플렛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 중에 은행으로선 첫 번째 고객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머니그램, 에지모, 폰투알, 비아메리카 등등의 수십여 개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는 이미 리플렛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머니그램 그거 있죠? 리플렛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 그 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생각보다 많이 이미 리플렛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리프사가 오피셜로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리플렛 클라우드 출시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장점들을 얘기했잖아요. 뭐 통합이 용이하다,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하는데 드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일반적인 사항 말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요 부분 맞아요. 자, 요 부분 보세요. 자, 리플렛 클라우드를 쓰면은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여러분, 그게 가능해져요. 이 한 번의 통합으로 원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렛 클라우드 사용에 관련된 거를 이제 통합을 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플렛에 존재하는 모든 고객들과 뭐가 가능하다? 샌드 앤 리시브 페이먼트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리플렛 클라우드를 쓰면은 내가 뭐 특정한 리플렛 멤버 다른 애랑 어떠한 썸씽이나 관계가 없어도 이걸 통해서 페이먼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고받고가 다 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플렛 가입하면은 원래 기존은 리플렛 가입하고 리플렛 멤버 중에 내가 어떤 은행이랑 뭔가 같이 사업을 비즈니스 하고 싶어요. 그럼 걔네들 따로 만나갖고 막 우리 계약사항 어떻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 다 협의해가면서 파트너 따로 맺어갖고, 야, 그럼 이제 우리 파트너십까지 계약까지 마쳤으니까 우리 이제 서로 비즈니스를 해보자, 이러면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되게 별도로 해야 될 행정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리프사가 리플렛 클라우드에 대한 디테일한 장점을 공개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리플렛 클라우드 통합을 하면 바로 그냥 리플렛 안에 있는 모든 고객들과 페이먼트를 샌드하고 리시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좀 직관적으로 체감되게 얘기를 하자면,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 페이먼트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이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되도록 그냥 우리 실생활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돈 주고받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돈 주고받고가 기존 거보다 훨씬 좋죠. 뭐 막 릴레이션십 파트너 맺는다고 막 지지고 볶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좋죠. 이거 지금 이 내용을 떠올리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뭐죠? 리플렛 홈. 리플렛 홈의 특성이 딱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플렛 홈이라는 거 자체가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이었던 거예요. 인터페이스였던 거예요. 리플렛 클라우드에 이 보인들 리플렛 클라우드 고객들의 인터페이스나 다름없던 게 바로 요건 겁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진 거죠.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다 보니까 리플렛 홈은 리플렛 클라우드를 쓰는 리플렛 멤버들의 사용 인터페이스였던 거죠. 솔루션. 자,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머니그램 관련된 로드맵을 얘기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리플렉 클라우드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머니그램이. 그러니까 머니그램이 확실히 단순히 이런 전략적 파트너 ODL 사용뿐만이 아니라 리프사는 이제 활용 측면에서도 머니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리플렛에 활용해서 도달 범위도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런 리플렛 클라우드라는 이 장점 있는, 지금 보신 것처럼 모든 리플렛 멤버들한테 보낼 수 있는 이 장점,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머니그램을 리플렛 클라우드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로드맵에 공개됐듯이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머니그램 리플렛 클라우드 가입됐는데 그 라인들을 완벽하게 다 연결시켜 놓고, 그래서 내년 중순까지는, 중반기까지는 전 세계 어디든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재미난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리플렛 클라우드에 가입되는 애들이 공교롭게도 다 ODL 사용자들입니다. 이 친구들 다 ODL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혹시나 그 예전에도 공개됐지만 리플렛 클라우드에 가입하면 ODL 사용이 더 용이해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약간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상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케이스로 봐서는 요 공개된 리플렛 클라우드 고객들 명단만 봐서는 죄다 ODL 사용자거든요. 리프사가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쓰게 되면은 ODL도 거의 쓰는 거 아닌가 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일단은 정확한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에서 추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요 친구 있죠, 지금 요거. 요 친구 지금 리플렛 클라우드 들어왔죠, 최초의 은행으로. 아마 브라질 ODL 구간 오픈되면은 이 친구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친구가 브라질의 ODL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그리고 지금 이 소식들, 브라질 구간 오픈이 베리순이라고 했는데 브라질에 있는 최초의 ODL이 아니죠, 리플렛 클라우드 최초 고객이 들어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브라질 은행장을 만났었죠, 리프사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지금 연결성이 보이는 소식들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ODL 브라질구가 오픈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지금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소식들을 명확하게 정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드릴게요. 브라질의 최초의 리플렛 클라우드 은행 고객이 생겼다, 이 소식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마지막 소식은 요거, 어제 방송 막판에 새로운 소식이 올라와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 이 First American Trust라고 돼 있는 곳 있죠. 여기가 이제 볼란테 테크놀로지라는 이 서비스, US 페드와이어라고 돼 있는 요거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페이크였어. 일단은 이 First American Trust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FRB, 미연준이랑 관련 있는 곳이나 미연준이 운영하는 자회사 형태의 무엇이든 간에, 아니면은 뭐 정부기관의 그런 조직, 관련 조직이면은 좀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링크드인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금융회사예요. 미연준이랑 상관없어요. 여기 나와있죠. 이 First American Trust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어바웃 통해서 봤더니만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American Financial Corpo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답니다. 이름은 FAF라고 등록이 돼 있나봐요. 그리고 포춘지에서 이 1889년에 설립은 1889년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그 의미로 적은 건가요? 500대 기업 중 하나로 선정돼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가요? 좀 애매하게 적어 놨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이거 왜 적다 말았어? 컴퍼는 뭐냐? Y가 빠졌는데? 그리고 이거는 본인들 주관이네요. 라지스트 트러스트 컴퍼니라고 적었는데 이건 니네 주관이고. 자, 어쨌든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 금융회사입니다. 별거 없어요. 정부기관이거나 뭐 미연준 관련 기관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금융회사가 이 볼란테라는 리플렛 멤버이기도 한 이 친구들의 솔루션 통해서 미연준이 운영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 있듯이 미연준도 운영하는 미국의 그 금융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막 그 해외 친구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좋은 소식 같아 보이면은 뿜! 막 이러면서 오바 떠는 거 있는데 그럴 소식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뚜껑 까보니까 역시나 별거 없더라.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대출. 미연준이랑 상관 있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있었던 소식들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2부 순서 Q&A 때 여러가지 소식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것들 또는 궁금한 것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